한편 라면과 함께 분식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판 메뉴가 있죠. 바로 K분식의 대명사 떡볶이인데요. 주말이면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인다는 이곳. 주문하신 떡볶이, 튀김 그리고 무침만두 나왔습니다. 떡볶이랑 튀김 나왔습니다. 음식은 이쪽에 퇴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문난 떡볶이 맛의 비밀을 슬며시 들여다보니 매장에서 직접 떡을 쪄서 가래떡을 뽑는답니다. 저희 햅쌀입니다. 저희는 당일 뽑은 떡볶이 떡입니다. 오전에도 한번 뽑고 오후에도 뽑고 하루에 2번. 아,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직접 뽑습니다. 항상 쫄깃한 떡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어김없이 쌀을 불리고 떡을 뽑으며 아침을 여는데요. 다 짜졌습니다. 이제 떡을 뽑을 거예요. 뽀얗게 잘 쪄진 백설기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재병기에 옮겨 뽑아내는 가래떡의 맛은 이미 그 자체로 대적할 상대가 없죠. 아 뜨거. 얼마나 늘어나요? 우와. 안 나온 떡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쫀득쫀득. 떡이 워낙 맛있으니 떡볶이 양념에도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물 대신 무즙을 갈아 만든 소스가 비법의 전부라는 사장님. 투박하지만 오롯이 진심을 담아 끓여낸 떡볶이입니다. 김말이도 속을 보면 참 단출한데요. 치자 반죽에 노릇하게 튀겨내고 보니 군침을 자아내게 하기엔 충분합니다. 다 아는 맛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그게 바로 우리네 분식이 가진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떡볶이와 튀김, 어묵과 순대, 만두까지 군침을 부르는 K 분식 한상 차림에 남녀노소 불문 흠뻑 취한 것 같은데요. 떡볶이 매워? 맛있는데? 떡튀순 조합 아니면 이렇게 하나는 못 골라요. 분식은. 아니 그 많던 떡볶이가 다 어디로 사라졌죠? 떡을 또 뽑아야 돼요. 다 팔렸어요. 저희 떡볶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K 분식의 인기가 지구촌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요. 떡볶이. 세계로 뻗어가는 K 분식의 인기. 그 중에서도 짧게는 2주, 길게는 석 달을 기다려야만 맛볼 수 있다는 떡볶이가 있는데요. 국내 주문을 소화하기에도 빠듯한데 요즘은 수출 물량까지 준비하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 저희 물건이 이제 드디어 캐나다로 또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출 보내는 오늘 날입니다. 4,000개 정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앞서 수출했던 물량이 불과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바람에 서둘러 다음 물량을 보내야 한다는군요. 캐나다, 호주, 일본 등지에서 저희 거를 원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또 나가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해 수출 물량을 실어 보내고 나니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갓 뽑은 밀떡이 입고되는 시간인데요. 버선발로 뛰어나가 떡부터 작업장으로 들여놓는 두 사람. 내일의 작업을 위해 미리 준비할 게 있답니다. 이게 바로 옛날식 밀떡인데요. 이제 밀떡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저희처럼 판으로 나와서 붙어 있는 밀떡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밀떡들이 있어요. 밀이 가지고 있는 고소한 풍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식감이 이거는 그대로 살아 있다면 얘는 혼합 제제 때문에 그 고소한 맛이나 어떠한 식감이 얘 때문에 덜해요. 첨가제 없이 옛날 방식으로 만든 떡이라 작업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지금의 선택을 바꿀 생각은 없답니다. 오늘 떡 상태 어때요?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요. 고소해 확실히. 요거는 이제 10시간 이상 숙성하듯이 냉각을 해야지. 극강의 쫄깃함을 끌어내기 위해선 숙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군요. 어둠이 거치지도 않은 이른 새벽. 이미 전 직원이 출근을 완료하고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 떡볶이 공장. 먼저 지난밤 숙성시켜둔 떡부터 밀키트용으로 소분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떡 뛸거 지금 비닐 까고 있는 거예요. 첨가제 없이 밀과 소금, 물로만 만든 옛날식 밀떡은 떡볶이 양념이 잘 배어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떡을 떼어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한 100판 넘어요. 손가락에 좀 힘이 들어가요. 날마다 소화하는 작업량만 자그마치 판밀떡 550kg. 같은 자세로 한낮을 넘게 반복해서 떡을 떼어내는 일이 실상 굉장히 고단한 일인데요. 1차로 길게 쭉쭉 찢어놓은 떡은 이제 고객들이 드시기 쉽도록 한 입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어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목이 좀 많이 아프고 또 일일이 떼다 보니까 손가락도 좀 많이 저리고 아프고 또 서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릎도 좀 많이 아프고 다리도 많이 아파요. 숙성하는데 10시간, 떼어내고 자르는데 2시간, 떡 작업에만 꼬박 1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그 시각 주방 안쪽에선 커다란 들통을 여러 개 준비하는데요. 지금 아침에 육수 먼저 끓입니다. 떡부터 그렇게 공을 들인 떡볶이라 육수는 어떤 재료로 끓여낼지 궁금한데요. 난해한 건멸치입니다. 으스러져요. 약간 수분기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 수분기를 아예 날리거든요. 왜요? 그게 이제 잡맛이나 비린 맛을 이제 없애려고. 멸치와 함께 쓰이는 또 다른 재료는 바로 다시마. 육수를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모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육수 맛으로 먹는 음식들에 들어가는 게 맞고 저희 핵심은 또 소스에 있으니까 육수는 약간 서포트 그런 역할입니다. 문 열어줘. 아, 물 잘 끓었지? 네. 아, 여기 2개 넣어? 육수는 1시간 정도만 끓여주는데요. 먼저 건지겠습니다. 1시간 이상 끓이면 비린 맛이 강해져서 오래 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스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첫 작업은 차찰풀. 찹쌀풀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찹쌀풀은 저희가 지금 인공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에 감칠맛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찹쌀풀을 써주면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넣어주는 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100% 쌀하고 꾸지라고 하는 곰팡이균으로 만드는 건데 감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미료요? 네네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다시마 추출물하고 순수 양조 간장만 들어가 다른 잡스러운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런 간장입니다. 기장 다시마 쓰는 걸로 아는데 기장 다시마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거든요. 인공 조미료를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좀 살아있는 재료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걸 좀 먹으면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미료를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에 한번 조미료 없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최대한 천연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을 쓴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100% 원당을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 정제된 설탕보다 미네랄이 살아 있어가지고 저희 미생물들의 또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13가지의 천연 재료들을 소스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100% 마늘 가루와 양파 가루도 첨가합니다. 그런데 소스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으셔야 되나 봐요. 네, 한 3-4시간 동안 계속 넣고 저코를 계속 반복하는 무한 반복입니다. 아이고. 네. 여기서만 쓰는 특별한 소스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경성 치즈인데 파르메자노 레지아노라고 하는 천연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치즈가 치즈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치즈계의 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불립니다. 네. 감칠맛을 위해 비싼 치즈까지 쓰는군요. 그거는 이제 너무 딱딱해서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깝네요. 근데. 아까워요. 아무래도 재료 손질 자체는 수작업으로 다 해야 합니다. 손질되어 온 재료는 본인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손질 자체를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한답니다. 아까 분명 마늘 가루를 첨가했는데요. 향, 알싸한 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2가지 종류를 사용합니다. 이제 떡볶이는 매워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농도를 적당하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안 매운 거, 매운 거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계속 줬네요. 팔 아프시죠? 네, 팔 아픕니다. 끝났습니다. 최소 한 하루 정도는 숙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또 이렇게 발효되면서 아주 깊고 풍부한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쉬러 가자 좀. 너 좀 쉬러 가자. 대충 다 됐지? 6시간 만에 맞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 허리야. 괜찮아? 고생했어. 앉아. 물 한 모금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네요. 진짜 걱정. 목표가 같았어요. 퇴사였습니다. 네? 퇴사요. 회사 나가는 거. 이거를 좀 더 있으면 못 태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막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또 발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연인 떡볶이라고 지금의 와이프하고 떡볶이 포장마차를 했었고 그 안에 계속 소스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시기가 떡볶이 소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한 인공조미료 없이 맛있는 떡볶이 소스가 완성이 돼서 지금 떡볶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화학회사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 그냥 떡볶이가 마냥 좋아서 시작한 사업.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점심 식사로 매주 2번 이상은 떡볶이를 먹는다는 떡볶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두 사람. 왔어? 오셨어요? 촬영한다며. 아니 이제 도와줘. 그러니까 재미없겠죠? 재밌게 한번 찍어. 네, 재밌게 찍어요. 이제 경매가 이걸 먹고 내가 이걸 먹으면 네. 맛있게 먹는 걸로 한번 찍고. 액션. 네. 좀 더 맛있게 한 2개씩 먹어봐. 자본금이 크지 않을 당시 마케팅 수단은 SNS 홍보뿐이었고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쭉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촬영을 도와주는 이는 홍건 씨의 아내인데요.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진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신랑이 떡볶이 연구를 계속했어요.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계속 한 8년 정도 계속 했는데 점점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팔아야 된다 할 정도로. 작업의 마지막은 포장입니다. 수고를 거친 육수와 소스, 떡들을 포장하고 내보내는 작업입니다. 자신들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떡볶이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을 보내는 느낌, 정성스레 만들어놓은 제품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